갑시다. 네. 인천국제공항 착발 정규 KTX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지 7년. 앞으로도 시외버스로 가야 할지, 지름길 철도 노선과 개통이 생길지, 다가오는 시기 그 결과의 슬롯이 개방됩니다. 인천국제공항 대전 간 대중교통, 인천공항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에서 16시 30분에 출발하는 우등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고속버스 승차원과 많이 가까운 쪽이고요. 항상 대전복합에서 탑승은 서관 건물입니다. 대전복합터미널 구내에서 좌회전하면서 출구를 빠져나가고 동서대로 1695번 길을 통해 CJ 충청지사가 있는 교차로 지점까지 나갑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한밭대로 진입입니다. 먼저 둔산동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침 이 중앙고속버스도 대전청사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동선은 어느 정도 같습니다. 중리대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오정지하차도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길 아래로 지나갑니다. 농수산 5거리 한밭대교 내거리도 지나가고요. 참고로 이 경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정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정 내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정부청사 도착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둥지 내거리에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직진하게 되면 고속버스를 위한 동측 정류소고요. 그 뒤에 정부 대전청사 지하차도를 지나가고 나서 선사 유정 내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이렇게 가야 바로 정부청사 서측에 있는 정류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청사 포함 대전 내 중간 정류소 3곳입니다. 둔산동에서는 타는 사람 없었고요. 다음은 도룡동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길은 대덕대로입니다. 만년내거리, 만년들 내거리, 대덕대교 내거리, 대덕대교, 그리고 과학공원 내거리를 통과합니다. 도룡 상거리까지 진행하면 되고요. 상거리에서 북대전 IC 방향으로 좌회전해줍니다. 도룡동 정류소가 나오는데요. 공항행버스 타기 위해 대기하던 사람은 없어서 그냥 통과했습니다. 여전히 대덕대로에서 운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북대전 IC 시외버스 정류소를 경유해야 합니다. 운행하는 과정에서 천문연구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배차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대전복합 착발 노선이 메인급이 되겠지만 타거나 내릴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습니다. 대전 내 지점 따라 요금도 달라지고요. 정류소나 터미널 구분해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암육교 건너고 나서 바로 북대전 ICC의 버스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지금까지 승객은 저 포함해서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기하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얼마 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른바 소수정이라도 될까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북대전 IC 내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소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진입이고요. 요금소 통과 후 좌측으로 빠지면서 회덕분기점으로 향하겠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가까운 IC가 경부고속도로 대전 IC지만 조금 전 봤던 대로 둔산동이나 도룡동, 화암동 경유까지 했기 때문에 꽤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왜 대전에서 시위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지체될까 하면 정식 노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점 감안해주세요. 회덕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신탄진 휴게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탄진 IC, 주감 휴게소, 남청주 IC, 청주 분기점, 남이 분기점, 청주 IC 순으로 이어지고 일단은 경기도 안성시까지 이동해봅니다. 지자체로 따진다면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는 차량편 되겠는데 항상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건 지름길 고속도로 정체 변수가 존재합니다. 과연 정체 때문에 지름길 이용이 가능할지 아님 불가능할지 나중에 안성시로 가게 되면 교통 상황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어서 차로 전환 중인데요. 크레인이 올라가 있기도 한 이곳에서는 분기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 세종 구간이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을 지나가게 되죠. 아직은 안성 방향으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지만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린다면 선택지는 늘어나는 겁니다. 천안 분기점 직전 전광판을 살펴보는데요.
금세 노란색 표시가 떴습니다. 17시 35분 전후로 천안 분기점을 지나갔는데 이제 차량들이 많아질 무렵입니다.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놓고 퇴근 시간대 무렵이라 절정일 듯해 보입니다. 천안 내 잔여 IC인 천안 IC와 북천안 IC를 지나갑니다. 천안을 완전 벗어나면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로 진입하게 되죠. 신문리 원로로 차량 번호와 출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출발 시간 확인해라. 휴게소에서 숨 한번 고르겠다는 이야기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로 입장하겠습니다. 휴게소로 간 시각 17시 48분이고요. 간단한 볼일만 보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길을 나서서 안성 천교 구간 지나가야겠죠. 휴게소에서 나오면 바로 다음 지점 안성 IC 되겠습니다. 안성 IC 2km 전부터 버스 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시작되어서 전용차로 시점부부터는 정체로 인한 리스크는 덜 수 있습니다. 안성 IC 다음은 안성 분기점인데요. 우선 18시 3분 당시 기준 지름길에 해당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마도 분기점 인근부터 답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회를 할 것 같은데요. 판교 분기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부천 방향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결국 안성 분기점에서 직진, 버스 전용차로 더 이용하면서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 싶었을 겁니다. 계속 경부고속도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오산시와 성남시 쪽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차선은 지금 통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사 진위 IC 지날 때에도 계속됐죠. 만약 2공항 버스가 정체 속에 갇혔다면 지체되는 시간이 말도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전용차로라서 속도 저하가 덜한 겁니다. 서울역운소 지나고 이제 판교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른쪽 차선들 하나같이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분기점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18시 35분경 판교 분기점에 왔는데 여전하게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부천 방향 소통 상황 안 좋습니다. 본선 정체가 결국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쪽에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군뱅이가 시작됩니다. 예약처에 따르면 대전 복합부터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3시간 20분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 판교부터 짧지 않은 구간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이상 3시간 20분 불가능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나중에 도리분기점에서 제3경인 고속화 도로로 나가야 하는데요. 조금 전 봤던 교통정보를 대입해보면 의왕 청계요금소 하기분기점 평촌 IC 3번 IC를 고속으로 통과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겨우 조남분기점 신하늘휴게소 정도만 고속 통과를 할 수 있겠네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퇴근 시간대입니다.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에 승용차들이 가득 메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하늘휴게소 쪽입니다. 이제서야 속도가 회복됐고요. 신하늘휴게소 다음이 도리분기점 제3경인 고속화 도로로 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천공항 방향으로 연결되고요. 물왕요금소부터 지나갑니다. 그 뒤로 연성IC, 월곶분기점, 정항IC, 고잔요금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속도는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차량들이 많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이 최소한 이대로 이어지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 드시겠죠? 이제 월곶분기점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상습 정체 지점입니다. 분기점에 있는 간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까지 35km 남아있다고 하는데 왠지 금방일 것 같은 거리지만 이걸 빠른 속도로 못 갑니다. 정체만 아니었으면 여기도 빠른 속도로 훑고 가는 건데 월급 분기점에서 시작되는 정체는 고장 요금소까지 그냥 버티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 77호선으로 나가면 사정은 나아집니다. 해안 지하차도에서부터 동춘 지하차도까지 구간이 이어집니다. 동춘 지하차도를 지나고 나면 송도 IC로 연결되고 인천대교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소 분기점 인천대교 요금소 영종 IC 공항 신도시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마침 앞에 가는 버스도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뒤따라가게 됐습니다. 공항 신도시 분기점에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로 진출합니다. 먼저 인력의 터미널부터 서기 때문에 신불 IC를 통해서 운행해야 하고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신불로로 연결됩니다. 공항 도착은 항상 출국장 앞에 정차하죠. 인력의 터미널에서는 스타 얼라이언스나 원월드 회원항공사, 일부 스카이팀 회원항공사, 이스타 에어로케이 제주항공, 현재는 티웨이 항공이자 미래에는 트리니티 항공으로 사명 변경할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이 출발합니다. 1터미널은 19시 39분에 도착했습니다. Operating at this terminal before leaving the bus. 1터미널에서 승객 일부 내리고 이제 2터미널로 갑니다. 1터미널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운행 과정에서 공항 연결로를 통해서도 운행하게 됩니다. 이제 2터미널입니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스카이팀 회원 대부분 항공사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이거 대한항공 신도장 아닌가요? 통째보니까 기존보다 은근 색깔이 진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터미널은 대전 복합 출발로부터 3시간 20분여 만인 19시 5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짐칸에 넣어둔 캐리어 빠뜨리지 말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인천공항 대전복합 노선은 대전 용전동 외에 둔산동과 도룡동, 화암동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등과 프리미엄을 합해 평상시 1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오후 늦은 시간대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없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북대전 IC를 통한 진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교통 상황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 복합까지 전 구간 기준 우등과 프리미엄 평시엔 각각 27,700원, 35,900원, 심야엔 각각 33,200원, 43,100원입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지하 1층 교통센터 5번홈, 인천공항 1터미널 1층 입국장 앞에 버스 타는 곳 11번 구역, 대전 복합터미널 서간시외 14번홈, 정부 대전청사 서측 선사유적 근처의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도룡상거리에서 북대전 IC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지점에 도룡동 정류소, 전자디자인고 건너편 북대전 IC 시외버스 정류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로 이용해야 하는 여객터미널이 서로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9일 이후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2터미널, 그 외 항공사는 1터미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몇 개월 뒤 2터미널로 이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도 여객터미널 구분 이용이 필요하며 특히 스카이팀 회원사를 이용하실 분은 대부분 2터미널로 가셔야 합니다.
항공편 코드쉐어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실운항사의 이용 여객터미널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차량 정체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많이 늦게 버스가 공항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유 시간을 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노선 버스, 먼저 유성 쪽 노선은 세종시를 경유하며 전체 5편 가운데 한 편은 대전 서남부 터미널까지 운행합니다. 유성 기준 우등요금 평시 27,700원, 심야 33,200원입니다.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 2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역에서 출발해 조치원을 경유한 다음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도 하루 4편 이용할 수 있으며 평시와 심야 각각 24,800원, 29,800원입니다. 농협은행 신탄진금융센터 옆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여객터미널 여부에 따라 짐칸 사용 여부도 다르니 캐리어 등을 소지한 분은 구분해서 짐을 넣어주세요. 인천공항 대전간 버스는 공항 공식 개항 시기인 200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당시 영종도 및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을 거쳐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김포국제공항도 한때는 경유했다고 하나 지금은 대전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 뒤에는 인천대교가 등장하고 긴 세월 동안 다른 고속도로 노선들도 생겨났지만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나 지역들이 있어 제 시간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식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름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통한 경로지만 출퇴근 시간대라도 긴 구간 상습 정체가 일어나다 보니 판교분기점으로 우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로 운행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지정체는 감안해야 합니다. 인천공항행 노선에게 있어 최단거리 운행을 위해 필요한 도로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차로 확장이 계획되고 있으며 정부에 따르면 확장 공사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종 청라간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영종 신도시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항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인천대교와 비교하면 최단거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천공항 대전간을 열차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대전역이나 대전역에서 출발해 서울에 소재한 역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용산역에 내렸다면 서울역이나 공덕역까지 추가로 이동하고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괜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역에 내린 다음 6770번이나 그 외 다른 공항버스로 이동할 수 있지만 오후 9시가 되기 전 광명역에서 모두 막차가 끊어집니다. 인천공항행 공항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라면 서울역에서 심야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전 2시 50분부터 대전에서 출발하는 차량편이 있는 시외버스와는 다르게 철도는 이런 시간대에 운행하는 차량편이 없습니다. 대전역에서 KTX 첫차 5시 55분, 광명역에 6시 49분 도착, 그 뒤 7시 10분이 되어서야 6770번이 출발하기 때문에 꽤 이른 시각에 항공편을 통해 출국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KTX도 인천국제공항 착발을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6월 말부터 운행을 개시한 인천공항 착발 KTX는 초창기 남부 지역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진주나 부산, 포항 착발 KTX가 담당했으며 서울역 정차 이후 별도 연결선을 통해 공항철도로 직결, 검암역을 정차한 다음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편수는 적었고 서울과 공항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까닭에 효과적인 수요시간 단축은커녕 수요는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기차 노선 없이 RX 공항철도 노선을 통해 운행했던 KTX는 300km 운행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또 기존 RX 열차들의 배차 시간대를 피해 운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착발 KTX는 공식적으로는 약 4년 정도만 운행했다가 적은 수요를 이유로 없어졌으며 이 시기 전후로 공항버스 6770번이 등장했고 인천대교를 통해서 지름길 운행을 이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착발 KTX의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우린 여기서 인천발 KTX와 제2공항철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분당선 정차역이기도 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곳으로 계획된 개통으로 오천역 인근에서 경부 고속선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광주 송정과 부산 방향 운행이 계획되고 있는데 내전역 정차의 경우 부산 방향 개통이 담당하게 됩니다. 당초 인천발 KTX는 올해 중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올해 중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2월로 사업 종료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공사 도중 보호동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도 이루어졌으며 철도 노반 공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철도는 인천발 KTX와의 연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수인분당선과 만나는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어주는 곳으로 구성되고 있는 노선인데 앞서 제3차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과에서는 어느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 시기 제2공항 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절망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바 있습니다. 제2공항 철도는 2026에서 2035년에 해당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됐으며 올해 하반기 결과가 고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버스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때 꼭 필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번 차례에서도 제2공항 철도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버스 의존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승객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최대한 공항까지 바로 가는 식으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편리한 법입니다.